네, 저희들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아마 마지막 초청 손님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얼마 전에 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그냥 금세 지나갔네요. 글쎄요. 예, 예. 내일까지가 선거운동이죠? 예, 내일까지고요. 이제 모레인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K보팅 투표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그 K보팅 투표를 못 하신 분들한테는 ARS 투표가 들어갑니다. 전당대회 처음 출마한 달에서 출마 선언하고 예. 컷오프 되자마자 고성국 TV를 찾았던 네. 기억이 생생한데요.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네. 현장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전국을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돌았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대변인 역할을 맡으면서 대통령님 모시고 전국을 몇 바퀴 돌았는데 네. 많은 당원분들이 그때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현장에 갈 때마다 그때 같이 만났다고 손잡아 주시고 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당원분들 거의 모두의 똑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인 게요. 네. 우리 윤석열 정부 제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라. 아하. 그리고 대통령님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네. 반드시 이 정부 성공할 수 있게 힘 좀 제대로 실어주는 그런 국민의힘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시는데 그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시면 집권당의 지도부가 되시는 건데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과 5명의 당선 선출된 최고위원과 뭐 지명직 최고위원 이렇게 당 지도부가 많지만 예. 역시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라 네. 예, 집권당의 지도부로 뭔가 대통령한테 직접 뭔가 뭐 고언을 하거나 또는 예. 뭐 조언을 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럼요. 근데 당 지도부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김병민 네. 최고위원 후보한테 그 기대하는 바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병민이라면 꼭 필요할 때 대통령한테 직보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뭐 정말 필요할 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신뢰의 당정 소통 한 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당정 관계를 잘 만들겠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앞에 붙은 신뢰라는 단어가 저한테 예. 그래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고 박사님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고 박사님 처음 뵀던 게 벌써 한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그렇죠. 예. 가지고 있는 세간의 얘기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도 병민이가 이런 얘기를 나를 생각해서 주는구나라고 하는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진솔한 얘기가 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생면 얼굴 한 번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면 네. 그 얘기가 진정성 있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하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 아닙니까?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당 들어오기 전 처음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고 경선, 본선 전체를 치르면서 정권 교체 그날까지 완수한 대변인이었는데요. 네. 참 많은 얘기들을 대통령님과 나누기도 했고 또 국민들께서 어떤 얘기를 대통령님께 줬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네. 현장 전국을 다니면서 대통령님이 국민께 했던 말씀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민들께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네. 그 민심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부를 꾸려갈지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한 저간의 국민의 목소리들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한라인 역할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후보님 올해 그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42살입니다. 42세. 네. 정치를 시작한 게 언제죠? 28살인데요. 예. 그 제도권 정치를 시작한 게 28이었고 저 나름대로 정치라는 걸 처음 경험했던 건 26살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당선됐을 때. 네. 경희대학교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운동권 총학생회가 굉장히 뿌리 깊어서 그래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경희대 총학생회장, 예. 지금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비서실장하는 천준호 비서실장이 경희대 총학생회장. 그러니까 이런 운동권 총학생회가 굉장히 뿌리 깊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학생 김병민이
학생회가 온전히 대학생들의 권익과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온통 대학을 운동권판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네. 저항하고 붙었던 게 제 처음의 정치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를 시작하면 벌써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운 일들을 해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경희대라 그러니까 문재인 후배인가요? 아이고,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 많은 선배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들어가서 경희대에 대한 잘못된 그런 또 판단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네.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경희대하고는 인연이 꽤 있네요. 제가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서 네. 몇 년간 강의했었거든요. 네, 경희대학교를 다시 올바르게. 예, 경희대학교가 원래 본교 지금도 본교에 있죠. 네, 서울에 있고. 서울 어느 동네죠? 동네 이름이? 회기동이라고 회기동, 하는 맞아요.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그 경희대학교 캠퍼스가 아주 아름답고 그 건물이 아주 장중한 그 이 석조로 돼 있어가지고 참 멋진 캠퍼스인데. 그 봄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예. 연애하기 참 좋은 그런 학교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26세에 이제 그 학생회장 출마로 정치를 처음 이제 좀 경험했고 28세에는 실제 정치권에 뛰어드셨잖아요. 예, 기초의원으로. 예, 그 우리 김병민 후보는 이제 그때부터 따지면 사실 정치 이력은 한 15년 예. 정도 되는데 정치를 왜 시작했습니까? 제가 앞서 총학생회장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게요. 네. 대학생이라면 저는 누구나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활동해야 되는 게 도서관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시험 때가 되면 막 서로 사석화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당시 학생회 대표한다는 학생회가 도서관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최초로 도서관 자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초대 자치위원장을. 그리고 운동권 학생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좀 받아내려고 여기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은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네. 그 걱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표하고 있는 누군가가 그 대표성을 띠고 역할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네. 국민이 선출한 대표성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일들, 저는 이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됐던 첫 번째 계기입니다. 일반 국민, 서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예. 여기 저 윤영숙 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최고위원 4명 뽑잖아요. 네. 김병민, 민영삼, 김재원 그리고 조수 잘하고 쓰셨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 저기 기권표입니다. 무효표입니다. 부자 잘못 쓰듯이. 예, 조수진입니다. 예, 이렇게 4사람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올리셨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 누가 뭐래도 지금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불복, 우리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협치할 자세,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민주당의 대변인, 민주당의 입이라고 하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보십시오. 있지도 않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있는 그대로 퍼뜨리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민주당의 대변인직을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떤 방식의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합된 힘이다. 오늘 제가 마지막 유세에서도 이 얘기를 드리고 왔는데요. 네.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 정권 교체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열을 흐트러질 여유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 단결되고 단합된 힘으로 정권이 일할 수 있게 힘을 보태주는 게 지금 그 무엇보다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난해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 그때 과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랑 적정 수준 늘 해왔던 것처럼 타협하고 한 발 물러나고 했으면 화물연대가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잘못된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방식으로 전혀 변화되는 것도 없이 이어져 왔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원칙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화물연대도 결국 물러나게 되고 민주당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사심을 다 내려놓는 상태로서 우리끼리 함께 뭉쳐서 나아갈 수 있다면 민주당이 제 아무리 169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거센 민심의 파도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함께 뭉쳐선 단합된 힘을 가지는 것, 원팀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팀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새 지도부는 사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할 거예요. 네. 내년 총선 승리.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 승리 못하면 지도부는 그날로 사퇴해야 될 거고. 그럼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홈런을 이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승리는 뭐 무슨 이유가 없어요. 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기는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안정과 혁신이라고 하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래도 지금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가 되지 않을까 계속 설파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탄한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이끌겠다 아마 부인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회 지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젊은 기수로 우리 당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공감할 수 있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고민들을 우리 정당이, 우리 정부가 하나둘씩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꼭 1년의 시간이 남게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 한 석 달, 넉 달 앞두고 막 공약집을 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집권당이 국회 의석, 민주당의 발목 잡혀서 못하는 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권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민들 손에 잡히는 일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줄 때 저는 그 1년 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을 거라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지도부가 되면 월요일, 목요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국회 본청 228호에 모여서 쭉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가 말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앉아서. 순서대로 대표, 원내대표, 이제 최고위원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데요. 1등한 사람부터 발언권이 돌아가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잘못된 혜택 당연히 질타해야 되는데 네. 이것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저간에 있는 국민의 민심과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을 다양한 이슈를 다 살피면서 네. 여기에 폭넓게 우리 국민의 힘이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게 그거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제가 그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 그래서 우연히 하여튼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네. 회의라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당연히 원탁에 둘러앉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들이 쭉 이렇게 일렬로 서서 하더라고요. 서로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이 보이냐고. 카메라 보고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발언 끝나면 끝.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네.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당시 당대표한테 야 회의라는 단어를 쓰지 말든지 기자간담회라고 해라 차라리. 네. 아니면 회의라고 붙이면 회의답게 해라. 네. 취재원들이 알아서 취재하지 그러면 네. 이렇게 원탁으로 둘러앉으면 여기저기에 기자들이 다 편하게 해서 자기 저 좋은 장면 사진 찍어 취재하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응? 이렇게 해놓고 회의한다 네. 그러고.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기자 공개할 때는 이렇게 앉는다 치고 네. 기자들 이제 나가고 비공개로 돌리잖아요. 그대로 앉아서 그때는 하죠. 이렇게 합니까? 그대로 앉아서 해요? 자리 배신 똑같습니다. 나 이런.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새롭게 출범할 지도부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건 네. 이렇게 쭉 발언할 때 나름대로의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가 센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내면 또 최고위원 한 명은 누군가 민생의 얘기를 내고 서로 조율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누군가가 미드피더 역할을 하면서 공도 막 배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까지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회 해보니까 네. 바꿔야겠다고 생각되는 게 리스트로 줄줄이 있거든요. 네,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회의 자석 좀 바꿔주세요. 자석도 바꾸고 아니, 너무 민망해. 그리고
비공개 회의할 때는 진짜 회의 같은 모습도 좀 갖추고 그렇죠. 예. 꼭그 조언 귀담아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급하게 모셨고 또 내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캠페인 시간이라 아마 지금 나가시면 또 뭔가 다른 캠페인 하러 가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 말씀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이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컷오프 통과하고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셨던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격려 말씀 조언도 주시고 그러면서부터 이번 전당대회 하루하루 뚜벅뚜벅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마지막 캠페인을 사실 이곳에서 또다시 애청자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주셨던 말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같이 만들어낸 정권 교체 성공한 정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대통령님 대변인 했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성공하는 정부 만들 책임이 너한테 있다. 라고 하는 말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우리 성공한 정부 만들고 국민들께서 이래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지 모두 박수 칠 수 있는 그날, 그래서 내년 총선 승리까지 가져오고 정말 우리 보수 우파 국민의 힘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오래오래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정당 만들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꼭 한번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답변하고 가셔야 될 게 있네요. 네. 아기가 3명이신가요? 이미 애국자시네요. 애국은 애국인데요. 요즘 아빠 노릇을 잘 못하고 있어서 오늘 아이들이 계약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제 선거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라고 어제 한 2박 3일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아이들이 딱 냉소적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일 계약이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빨리 이 전대 끝난 다음에 남은 하루 이틀이라도 애들하고 보내셔야 되겠네. 진정성과 믿음이 있는 김병민 후보 응원합니다 하시고 프리지아 향기님이 김병민 최고위원 되길 기원합니다. 병민씨 최고위원 파이팅입니다. 뭐 다들 응원과 격려의 문자 보내주셨는데 가시는 길에 우리 댓글창 문자 보시면서 마지막 힘, 마지막 스포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의 대담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